이 동생이 이제를 직접 만난 거예요. 이제를 같은 과니까 하고 커피숍을 갔대요. 이제 커피숍 이제 학교 이제 앞에 이제 있잖아요. 커피숍을 갔고 이제를 데리고 갔대요. 이 동생이 데리고 가갖고 집 알론처럼 콜라를 시켰고 이제는 커피를 시켰다던가. 그러고 나서 거기서 둘이 1시간 넘게 대화를 했대요. 근데 대화를 한 것이 1시간 넘게 한 것이 이 동생만 말을 한 거래요. 근데 이제 통화를 하면서 했더니 하는 말이 이제 룡 형이 너를 이만저만해서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고 여태까지 그렇게 마음에 너를 간직하고 있었다. 근데 형이 그렇게 대범한 것 같고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여태까지 끙끙 앓고 있는 거 그냥 나한테만 얘기하고 우리 둘만 알고 있어 왔는데 형이 지금 학교를 3일 안 나오고 있는데 통화를 했더니 엊그저께 너한테 너하고 육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더라 라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태까지 내가 이 애를 얼마나 좋아했던 얘기를 1시간을 넘게 했대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좋아하고 항상 네 얘기뿐이었다 나랑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저는 못 봤으니까 근데 통화로 걸더라고요. 이제 커피숍에 갔으니까 이제 옆에도 테이블에 사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를 위해서 이제 이제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이제 상처가 되고 하니까 지금 학교 안 나오고 널 여태까지 좋아한 마음 그런 걸 다 얘기하니까 그때사 이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더래요. 커피숍에서. 그냥 전 그거 안 봤는데도 그의 성격 보면은 그게 보여요. 왜냐면은 이전에 헤어질 때 제가 그때 헤어지자고 한 게 저였고 그리고 나서 제가 휴학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헤어질 때 마지막 그냥 분위기 좀 좋게 저기 하려고 그냥 노래방 가갖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길거리에 있는 시내 길거리에서 이렇게 아기 신발을 2개를 파는데 째만한 거 그냥 인형 장난감 신발을 파는데 한 짝을 사갖고 걔 하나 주고 저 하나 갖고 그러고 나서 그냥 모든 것은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노래방에서 헤어질 때 이제 서로 헤어지는 거 알고 노래방 갔는데 엄청 울더라고요. 저도 엄청 울었고요. 많이 울었죠. 저도 내가 좋아서 내가 사귀자고 해놓고 또 끝은 내가 내니 얼마나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저 지금 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도 제가 여자를 잘 못 사귀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괜한 욕심부린 것 같고 괜한 상처 준 것 같고. 근데 그때 그 엄청나게 울던 모습이 그걸 봤기 때문에 이 동생이 형이 그렇게 너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1시간 동안 하고 나니까 눈물을 펑펑 계속 흘리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 그때는 친구도 같이 울었대요. 이제 얘도 엄청 마음이 여리거든요. 남자애도 같이 울었대요. 그러니까 막 옆에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쳐다보고 내가 뭔 죄냐고. 이제 지금 둘이 그 사귀는 적인데 막 헤어지는 그걸로 막
시선이 그렇게 막 자기를 보는 것 같더래요. 동생이. 그래갖고 나중에 나한테 욕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막 둘이 막 그렇게 우니까 그러고 났는데 그렇게 울던데 이제 3일째 학교 안 이제 다음날 학교 안 가면은 4일째 되는 날, 4일 안 가는 날인데 3일째 학교 안 간 날에 이지한테 삐삐가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주라는 번호가 떴는데 그냥 전화를 안 줬어요. 안 줬더니 음성이 왔어요. 제가 음성 시간이 그때 제한이 아마 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오빠 나 이제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울먹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나 이젠데 내가 잘못했어. 학교 나오라고. 우는 목소리 듣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 나갔죠. 그래도 이제 내 마음을 알았고 내 동생한테서 아는 동생한테서 내가 그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를 듣고 또 마음이 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가 좋아하는 철수는 자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마음이 돌아오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동생 때문에 이제 사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귀는 동안에도 손편지도 종종 써주고 저희 때는 지금은 좀 많이 개방적이어서 그렇지만은 저희 때는 이렇게 사귀어도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좀 진짜 성격이 대범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다가 보면은 언뜻 눈에 띄지 사귀어도 또 과 특성상 그게 딱 그렇게 해도 하면 또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그런 특성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사귀어도 캠퍼스 안에 손잡고 다니거나 그러지는 안 했어요. 마음만 서로 그냥 저렇게 했고 하고 나서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래도 그 아이와 관계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기 또 누가 볼지 모르니까 근데 첫사랑은 맞습니다. 그래도 아꼈습니다. 네. 사귄 기간은 몇 달밖에 안 되거든요. 겨울방학 이제 시작하면서 휴학하게 되면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휴학하게 되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몇 달 기간 동안에 아이를 엄청 아꼈습니다. 사귀자고 했어도 손 잡는 거에도 오랜 기간이 걸렸고요. 이제 손에 땀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리기사 할 때 여름에도 손님들 물어봐요. 이거 왜 끼냐고. 땀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손에 땀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긴장하면은 전 특징이 다른 거에 안 나는데 손에서 땀이 막 나요. 그러니까 여자 손을 잡으면은 이제 가슴 콩닥콩닥 찌잖아요. 처음으로 사귀는 거니까 막 손이 막 땀이 줄줄줄 흘러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자는 다 알죠. 수사님 왜 그렇게 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래서 학교를 다시 이제 가고 만나서 이제 2차 전차 얘기했더니 오빠 나도 오빠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서로 사귀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도 손만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같이 옆에서 걷는 거 보는데 이 손이
이렇게 잡고 싶어도 이렇게 내밀어지다가 손을 못 잡겠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좀 바보 같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집에 갈 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그래도 그 대학에서 이 집 가는데 4-50분 걸리니까 거의 걸어가는 거 이제 항상 바래다 주는 거. 그때 이제 손을 잡게 됐죠. 이제 손을 딱 잡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 앞까지 데려다 주다가 또 거기서 또 왜 힘자랑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려고 진짜 내보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자는 이제 사귀니까 아무래도 계속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좀 멋진 면도 보여주고. 근데 진짜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그 집까지는 한 1km가 남았어요. 1km가 남았는데 아이가 키가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 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왜소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1km 남은 데에서 제가 오빠 업어줄까? 라고 했어요. 이제 밤이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을 빠져나왔으니까 도로에는 저는 막차 타고 가는 거니까 그때는 도로에는 뭐 차 지나가고 사람도 그렇게 안 다닐 때였으니까요. 사람 다녔으면 못 업죠. 남 시선 많이 신경 쓰는 성격인데 제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죠. 맨 처음에는 싫다고 했죠. 또 처음 먹어보고 싶었고 없는 게 만약에 기다면 처음이었고. 근데 얘가 이제 가벼워 보이니까 좀 업으면은 그 집까지는 집 이제 1km면 이제 얘는 이제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 입구까지는 아니어도 한 50m 전에서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한 900m는 업고 걸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또 힘이 있다. 그때 그 노배 젓는 걸로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나서도 또 깨달지 못하고 오빠가 여기서 집까지 업어줄게 좀 그냥 업어줄게만 했으면 되는데 집 앞까지 업어줄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를 또 처음 업어본 거고 진짜 어설프더라고요. 진짜 이제 제가 이제 막 억지로라도 이제 막 어필하고 하니까 이제 하루도 없이 업혔는데 이게 저는 나중에 하려는데 물어봤어요. 이제 형한테인가 이제 친형한테 그랬더니 얘 무게면은 제가 이 힘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었대요. 그 거리를.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역기를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벤치 플레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거를 80kg를 한 30개씩을 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힘이 많이 좋았던 때예요. 근데 모든 게 힘으로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되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서로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여태까지는 손만 잡아왔는데 얘를 업으려면은 제 뒤에 업으면 제가 손을 뒤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감아 안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부위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엉덩이 쪽을 이렇게 올려서 잡아야 좀 이게 더 이게 편한데 거기에 손이 안 가는 거죠. 잘. 그죠? 그리고 얘는 또 여태까지 그냥 손도 이제 잡아갖고 어렵게 잡은 건데 얘가 업혔으면 저한테 바짝 저를 감싸고 이렇게 제 쪽으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제 여자의 이제 신체상 이렇게 하면은 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접촉이 있으니까 얘는 뒤쪽으로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티나게 제끼지는 않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업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없긴 업었는데 어설프게 없고 얘도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100m 가니까 지치더라고요. 100m 가니까. 근데 이제 100m 가니까 정말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가 나가봐야 한 50km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도 집 앞까지 바래다 오버다 준다 했는데 아직도 800m는 남았는데도 100m 가니까 뭐 많이 힘들어? 라고 하니까 속으로 죽겠더라고요. 그냥 이제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내려라 좀 내려라 막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내가 100m 걸으니까 생각도 못하게 또 언덕배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냥 어분과 나도 그냥 확실하게 뒤를 확 그냥 엉덩이 쪽 이렇게 해갖고 꽉 잡고 얘도 내 쪽으로 꽉 하게 했으면은 아무래도 더 저기 했을 것 같은데 뭐 띠댁 소리 나니까 우리 딸 겁먹어가지고 아빠한테 오네. 괜찮아 딸. 그 상태에서 100m 걸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m만 걸으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내리라 하기도 그렇고 집 앞까지 저기 한다고. 그래도 한 조금은 더 걷자 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갖고 한 250m는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눈치가 좀 없나? 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좀 저기 해야 하는데 응?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만 때려. 그때는 창피한 것도 없더라고요. 아유 정말. 괜찮아 딸. 여기 소리 난다고? 괜찮아. 이거 먹고 그래. 아빠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스킨십이었죠. 손 잡고 이제 업고 그리고 이제 입맞춤 거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제가 좀 모자라나 봐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잘했다는 생각, 오히려 잘했다 생각해요.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지만 첫사랑 다 힘들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책임지지도 못할 거 좋아해가지고 아파가지고 휴가가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헤어진다고 했을 때 짧은 기간 동안에 저하고 깊은 관계까지 갔더라면 가지도 못했어요. 제 성격상. 입맞춤까지는 갔는데 그때가 첫눈 올 때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눈이 좀 와요. 좀 많이 와요. 익산은 그렇게 안 떨어졌는데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첫눈 왔을 때 입맞춤했던 것 같아요. 첫 입맞춤을 그 종합운동장이 저기 좀 종합운동장이 좀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첫눈 올 때 그때 그랬어요. 그땐 또 무슨 담력이 있었는가. 그때가 11월 그걸 기억해요. 눈이 거기가 첫눈이 빨리 왔어요. 11월 12일 날 왔어요. 첫눈이 그러니까 이제 사귀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그때 이제 학과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과목을 듣고 있는데 우리 전공 과목을 듣고 있는데 첫눈이 밖에 오니까 저는 항상 창가에 앉았거든요. 창가에 앉았는데 교수님이 쓸 수 있으면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학과에서 조금 다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티는 안 냈지만은 이제 말이 이제 도니까 이제도 친한 여동기 친구들이 몇 명, 두세 명 있잖아요. 걔들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또 손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데 그 29명, 교수님까지 30명, 누구 이제 학교 한 명 안 나왔으면 이제 마이너스 해야겠지만 출석 안 했으면 거기서 저희는 희한해요. 과가 좀 보수적인 과라
좁은 강의실에도 이게 그때 여자가 9명이었으니까 남자가 그러면 20명인가 였어요. 여학생이 저희 학번에서 여학생이 많이 들어왔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남자 20명이 있고 여자 9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학생들은 저쪽으로 몰려서 앉고 남학생들은 이쪽으로 몰려서 앉고 그 내외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저희는 우리 둘이 사귄다고 해갖고 막 같이 옆에 앉고 그러질 않았어요. 눈치 보이고 하니까 그냥 이제는 그냥 여학생 있는 데서 앉고 저는 남학생 있는 데서 앉고 내 주위에는 항상 이제 동생들이 이제 내 주위로 이제 앉고 항상 강의 시간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뻘짓하고 하니까요. 그동안 이제 교수님이 첫 놓는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팍 일어나갖고 저쪽으로 갔죠. 앞쪽으로 이제 여자가 앉고 남자들은 보통 뒤쪽에 앉으니까 앞쪽으로 가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손목을 이제 손 잡은 때였죠. 전에 손을 탁 잡고 나가니까 애들이 오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때 생각나네요. 그래갖고 근데 딱 나오긴 나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수중에 커피숍을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점심 먹고 점심값하고 이제 좀 이따 집에 갈 차비만 갖고 있습니다. 점심은 먹었으니까 차비만 남은 거죠. 그래갖고 망시살이죠. 그렇게 첫눈오면은 커피숍에도 갈 돈을 갖고 있다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밖에 창가 보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제는 돈이 그래도 좀 있는 애였는데 남자 그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저기 종합운동장이 조금 구석진 있는 곳에 있었거든요. 저희 캠퍼스에서는 거기까지 걸어가갖고 종합운동장 가면 이제 계단이 쭉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거기서 아마 첫 입맞춤 했던 것 같아요. 진하게 말고 살포시. 예. 첫 키스였답니다. 그 여자의 입이 이성의 입이 제 입술에 제가 먼저 이렇게 맨 처음에는 종합 있긴 한데 조금 떨어져 앉아요. 한 이 정도. 그거를 제가 제 저기한테 말했어요. 동생한테 그랬더니 뭐 했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마음 통한 동생이 그렇게 손잡고 나가서 뭐 했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더니 걔도 촉이 좋아갖고 빨리 말해. 나 알아. 저 거짓말을 못해. 또 거짓말하면은 전 눈에서 이 표가 나서 딱 알아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말한다 해도 걔는 그냥 알고만 있지. 그리고 또 뭐 말한다고 해도 어때요? 제 사귀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사실 이래저래 해갖고 커피값이 없어갖고 그렇게 했으면 저랑 마음이 통한 동생도 집안이 좀 괜찮은 적이었어요. 항상 얘는 돈을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랬으면 진작에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종합운동장 갔는데 그냥 눈 오길래 그냥 딱 가서 계단에 앉아갖고 앉았더니 옆에 조금 떨어져 앉더라고. 한 50cm, 30cm. 근데 이거를 다가오게 하려고 해야 하는데 손은 잡았어. 이제는 손 잡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깨에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안아야 하잖아. 근데 안아야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것도 겁나는 거야. 얘가 거부면 어떨까. 참 바보 같고 진짜. 지금은 그 뒤로는 진짜 참 옳지 못한 것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깨를 이렇게 해야지가 좀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깨에다 손을 올리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마음은 손을 어깨를 올리고 싶은데도 갖고 이렇게 했죠. 딱 이렇게 해서 쫙 눈 맞으면서 그냥 대화하면서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딱 올렸죠. 그때 거기까지는 이제 아이가 이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동생한테 이렇게 했어요. 받아주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는데, 그게 그니까 이제 그래도 첫눈이니까 뽀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뽀뽀라도 한 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이제 어깨 하고 있다가 가까이 오라고 했지. 그랬더니 조금 가까이는 오긴 오더라. 그래서 옆에 붙었지. 어깨에 이제 손 얹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이 마주쳤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래요, 동생이. 그랬더니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얼굴이 마주치니까 입술을 대하는데 더 떨리더라. 야, 맨 처음에 고백할 때보다 더 떨리더라. 첫 입맞춤이니까 여성이랑 더 떨리더라. 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깨를 더 이렇게 내 쪽으로 하면서 얼굴 마주칠 때 이렇게 입술로 갈래니까 이제가 오빠 안 돼. 그러더라. 안 돼. 아니, 왜 이래? 왜 이래? 안 돼. 이제 그랬어요. 요즘에 거부 아닌 거부 같았어요. 느낌이. 참다.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보통 남자들 뭐 여자들이랑 뭐 어디 이제 그렇게 막 깊이 사귀지 않았는데 막 이제 어디 모텔이나 갈 때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오빠만 믿어, 오빠만 믿어, 뭐 손만 잡고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술 이렇게 대려고 하니까 오빠, 그러니까 오빠만 믿어. 뭘 믿어? 믿으라고 하면서 입술 대는 게 어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그래요. 동생이 그래서 했어 안 했어? 뽀뽀 오빠 믿어. 오빠만 믿어 하고 내가 얼굴을 이렇게 해서 얼굴을 이렇게 하고 내 입술에도 댔어. 그래서 입맞춤 했어. 거기까지? 그럼 거기서 더 얼마나 해. 처음인데 살포시 했어. 알지? 그래서 뭐냐 그거, 오빠만 믿으라면서 입술을 왜 갖다 대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21살 때 첫 키스였답니다. 담배도 실은 제가 대학 올라갈 때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담배를 호기심으로라도 저는 한 모금을 안 폈었어요. 태어나서 저는 그냥 딱 아닌 거다 싶으면 그냥 안 해버리거든요. 제 특징이, 성격이 뭐 하나에 빠져버리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아예 입에 대질 않았는데, 담배를 피기 시작한 것도 그 아이한테 그때 고백했을 때,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내가 나를 다른 동생을 좋아한다는 거 알고 나서 나중에 슬프게 이렇게 그냥 혼자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가을이니까 그분이 아마 경영학과인가 경제학과인가일 거예요. 좀 잘생겼어요. 좀 툭틀나니까 좀 눈에 띄는 사람이었는데, 그 잔디에서 이제 가을이니까 딱 가죽 잠바를 입고 담배를 딱 피면서 혼자 하늘에서 딱 이렇게 내뿜는 모습이, 그때가 딱 얘한테 이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안 때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또 저걸 보니까 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21살 한 10월달 정도에 처음으로 담배를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이제 피고 있는 건데요. 별거 없습니다, 제 첫사랑.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별거 없어요. 근데 그 후에는 이제 여러 여자 만나보고 교제도 해보겠는데 다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딱 보니까 첫사랑이라는 게 정의가
내가 이제 솔로일 때 10년, 20년이 흘러도 나중에 이렇게 딱 생각나는 사람, 그게 첫사랑인 것 같아요.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모든 거를 다 멋진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가지고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온 정성을 다 쏟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첫사랑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헤어지긴 헤어졌지만 그래서 여태까지 보니까 오늘 그렇게 2시간 자는 동안에 꿈을 꿨는데 그 당시 캠퍼스에서 우리가 지냈던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전 얘가 지금 나름대로 위치를 잡고 결혼까지 한 건 잘 모르겠지만 결혼했겠죠. 나이가 벌써 20대 30대 되기 전에 공무원이 되고 벌써 여태 지금 가면 급수가 많이 올라갔을 건데 누구하고 이제 같은 공무원하고 교제한다는 것도 동생으로부터 이제 졸업하고 나서 들었고, 근데 잘 살고 있겠지만은 오늘 꿈은 그랬어요. 얘 꿈만, 다른 꿈이 섞이질 않고 얘 꿈만 계속 꿨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막 진한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서로 이렇게 포옹하면서 얘가 막 울고 그냥 막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오늘 꿈꿨던 그 울음들이 좀 우는 꿈을 오늘 계속 울더라고요. 이렇게 웃는 모습은 그렇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좀 밖에 웃고 잘 사는 모습으로 꿈을 꿨으면은 저기 할 텐데 잘 살겠죠. 제가 지금 누구를 걱정할 때입니까? 근데 울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양의 꿈을 2시간에 그렇게 꿨다는 게 한 7시간을 잔 것 같은데 우는데 그 우는 상황이 무슨 어떤 상황하고 비슷했냐면은 그 동생이 아는 동생이 그 커피숍에서 얘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형이 너를 좋아하는 마음을 그렇게 1시간 넘게 얘기하면서 얘가 펑펑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때하고 우리 그 헤어질 때 얘가 흘린 눈물하고 그러고 나서 걔가 동생한테 얘기를 듣고 음성으로 삐삐 남길 때 울면서 남겼을 때 그 울음하고 좀 비슷했어요. 꿈을 꾸는 동안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나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23년이 22년이 흘렀는데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생각을 잘 오래 한다고 했잖아요. 22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에 대한 꿈은 여태까지 보니까 아까 딱 보니까 자주는 안 꿨어요. 오히려 이 저하고 통하는 동생 꿈은 많이 꿨고 얘 꿈은 여태까지 5번도 안 꿨던 것 같아요. 2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 꿈을 자주 꾸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20년 동안 5번 꿨다면은 진짜 몇 년 차에 한 번씩 꾸는 거잖아요. 평균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꿈을 꾸면은 영이 오래 가요. 영이 오래 가고 막 옛날 그때 그때가 막 생각나고 그래요. 근데 오늘 꿈꾼 것이 제가 봤을 때 한 4번째가 될 것 같은데 다른 때와는 달리 좀 울음을 많이 울더라고요. 그냥 저를 안고 많이 울더라고요. 원인은 뭐 꿈에서는 꿈은 뭐 인과관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게 꾸니까. 근데도 꿈이 전혀 꿈이라는 걸 잘 생각을 못했어요. 웬만하면은 정말 비현실적이면 자다가도 꿈인데 라고 일어나는데 그냥 딱 이 나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때 21살 때도 아니고 한 28살 꿈속에서는 그 재해를 한 거예요. 꿈 내용이 재해를 한 건데 그냥 우는 거였어요. 마냥 울고 나서 포옹하고 입맞춤하고 뭐
관계가 깊은 관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꿀 적이도 없죠. 근데도 애틋하고 애잔하고 꿈을 꾸면서도 얘한테 무슨 일이 있나라고 걱정도 되고, 나한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같고, 뭐가 미안한지 다 내 잘못인데. 근데 이 꿈 때문에 오늘 일 못 간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단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저것 좀 비교해보고 컴퓨터도 알아보고 해야 돼갖고, 그래서 오늘 잠도 못 자고 고민을 계속 해야 하는 건데, 이거 껴안고 일을 하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있어서 일을 안 간 겁니다. 얘 때문에 일을 안 간 게 아니고요. 근데 잠이 안 들다 오후 5시에 들어갔고 7시에 깬 거예요. 깼는데 그 꿈 꾸면 막 여러 가지가 막 섞이는데, 그냥 이해만 나오고 모습만 보이고 제품에 안겨있는 것만 보이고, 마지막 소식 동생한테 들었을 때는 뭐 좋은 위치에 잘 합격해서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났다고, 결혼한 것까지는 얘기 안 들었지만 결혼 그때가 언제예요? 몇 년 전이에요. 10몇 년 전에 그 얘기 들었는데요. 결혼하고 아기도 많이 낳고, 아기도 낳았으면 초등학교 넘었는데, 초등학생인데 잘 살고 있겠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봐도 오래 가지 못할 적이었습니다. 괜한 욕심 부려서 M1 여자 상처만 주고, 그 애는 제가 첫사랑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사랑이라고 좋아한다고 좋아했던 마음의 크기, 그건 다 그냥 저의 변명일 뿐이에요.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그래도 끌고 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 자신이 너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같이 여기까지 껴안고 가기에는, 그러면은 이 아이까지 제 아픔 속에 같이 가둬버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놔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나네요. 이제 해줬던 게, 이제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이제 시작하고 2학기 이제 종강하고 겨울방학 때까지도 이제 연락이 됐어요. 사귀는 게. 근데 이제 아픈 것이 급작스럽게 이제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제 결심을 하고 있었죠. 이제 얘한테 표현은 안 하고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날짜를 그때 좀 정해놓고 얘하고 이제 헤어지고, 아무래도 저기 하니까 휴학을 하고 군대 쪽으로, 아파도 이게 뭐 군대 못 갈 적은 아니니까, 근데 야금 복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방학이 겨울방학 더 길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에 제가 텀을 잡았어요. 연락을 하면서 얘한테 뉘앙스는 이제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 이제 좀 보이고 계속 이제 연락은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제가 그때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처음으로, 그게 그림입니까? 작가도 아닌데 그래도 처음으로 누굴 위해서 타이핑이 아니고 A4 용지를 반으로 자르잖아요. 한 이만해지잖아요. 이만해지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다, 그때는 A4 용지를 다 일일이 이쪽을 조금씩 접어갖고 다 이만큼 반절로 자른 거를 다 이만큼 자르고 다 붙였어요. 책식 이렇게 펼쳐보게끔 종이풀로 다
붙이고 나서 막 연습장에다 이렇게 쓰고 나서 그 A4 용지는 줄이 안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글이 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글을 써보면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을까봐 다 빗줄을 간격을 다 재갖고 한 그게 50장 정도 돼요. 제 능력이 막 100장, 200장 정도까지 나올 상상력은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하고 앞에다는 이제 그 형광 뭐라고 하죠? 도화지라고 그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그거 가장 그 많이 쓰는 연두색이라고 해야죠. 형광 가장 잘 보이는 거. 앞뒤로는 표지를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좀 만들고 나름대로 이쁘게 해갖고 제목은 학의 사랑이라고 하고 제목 밑에다가 학 이렇게 그리고 학 외다리 한 발 올리고 한 발 딱 이거 꼼꼼히 그려갖고 딱 그리고 나서 그 50장도 안 되는 거에 프롤로그 에필로그 에필로그 프롤로그를 한 장씩 적고 그래봤자 몇 장 안 되는 것을 에필로그 프롤로그 그냥 눈을 한번 싹 읽으면 다 안 되고 그래도 형식을 갖춘다고 그러고 나서 시작이 프롤로그던가요? 딱 해놓고 나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제 학을 의인화해갖고 이제 학들이 사랑하는 거를 제가 이제를 사랑하는 거에 빗대어서 의인화를 해갖고 학의 사랑을 나중에 조금 이별식으로 하는데 이제 학이 그래도 이제 다리가 하나인 이유 같은 것도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펼쳐가지고 해갖고 그냥 그래도 좀 어떻게 읽으면은 좀 그래도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학의 다리가 하나구나 라고 하고 나름대로 조금 상상을 더 붙여서 학 다리에다 이렇게 반지가 하나도 있고 그래갖고 학 한 마리가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데도 나중에 학 한 마리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 반지를 보고 이제 하늘나라에 서로가 만나고 서로를 알아봐갖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라도 만나서 해피엔딩 그나마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한 사랑을 하늘나라 가서 먼저 간 사람을 가서 만나갖고 그 반지를 통해서 만나서 그래도 거기서라도 해피엔딩 가상적으로 그렇게 끝을 맺었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썼죠. 제가 악필이라 먼저 연필로 다 썼어요. 빠듯하게. 그러고 나서 거기 위에다 다시 볼펜으로 썼어요. 그래야지 글자라도 내용은 부실해도 글자라도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나서 볼펜 있는데 싹 지우개 다 지우면 연필로 쓴 건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지금 봐도 글씨가 참 이쁠 거예요. 진짜 악필인데 그렇게 노력해서. 근데 그거 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학의 사랑이라는 책 주면서 시간은 30일을 제가 가졌거든요. 30일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30일 뒤에 이제 이별 이야기를 하자.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또 해줄 수 있는 게 뭐 가진 게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는 게 학의 사랑이니까 학 접어주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일 동안 학 1000마리를 접었어요. 그럼 하루에 30개씩 접어야 하잖아요. 학 처음으로 접어봤거든요. 학 한 마리 접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저는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대충 접지 않고 딱 학을 한 마리 접으면은 이 각이 탁 나오게 접었거든요. 하루에 30개 이상을 접어야지 한 달이면 1000마리가 되잖아요. 꼭 채워놓고 안에다. 근데 하루에 학 30마리 접는 게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었어요. 글까지 쓰면서 한 30일 동안은 그것만 하느라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지한테 이제 헤어지기 전날 좀 하루 이틀 전쯤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걔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챘죠. 이제 방학이니까 그냥 전화로 우리 헤어지자, 그만 만나자, 오빠 이제 그냥 휴학하고 군대 갈게. 어차피 군대 갔다 오면 얘는 졸업하고 있을 그럴 정도 되잖아요. 그럴 생각이었죠. 계획은. 그렇게 하고 헤어지기에는 너무 내가 진짜 잘못할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원래 좋아했던 애도 아니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마음애를 아는 동생을 돌려서 나를 좋아하게 해놓고 나서 얼마 기간 사귀지도 않고 방황이 되어갖고 아픈 것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핑계로 헤어지자고. 그건 내 입장이지 걔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픈 사람 저는 많이 힘들죠. 근데 그 당사자는 제가 아픈 거를 직접 겪지 못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더 들죠. 그걸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학의 사랑이라는 책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 써보고요. 50쪽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 1000마리 그때 접어서 이쁜 병 사가지고 거기다 접어갖고 군산 가가지고 그거 전해줬죠. 전해주고 그래도 아쉬워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면은 휴가 갈 거니까 마지막일 거란 생각에 노래방 같이 안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노래방 갈까? 그때 뭐 이제 헤어지는 때인데 뭐가 먹을 게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시내에 좀 걸었어요. 우리는 걷기만 했어요. 제가 돈이 많지가 않은 때라. 걔도 걷는 거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많이 맞춰줬고요. 한참을 걷다가 보니까 노래방 갈까라고 해서 낮에 노래방 여는 데가 열긴 열죠. 근데 손님 없죠.